도읍 도입니다. 콩의 줄기입니다. 잎사귀입니다. 다른 잎사귀입니다. 뿌리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콩깍지를 그린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콩이 열리는 식물을 그린 것이고요. 그릇이나 솥을 그린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콩을 삶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성벽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팔이고요. 몸통, 다리 부분을 그려서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에서 고을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돔 자자는 왼쪽에 물을 나타내는 의미가 붙어서 물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고을이 만들어져 있는 모양에서 도읍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콩은 농사를 의미하니까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도읍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섬도입니다. 새의 부리입니다. 머리입니다. 눈이고요. 몸통입니다. 날개입니다. 발을 나타내는 부분은 이 문자에서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산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돌산 위에 새들이 앉아있는 모양에서 섬을 나타내는 섬도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떨어질 락입니다. 자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줄기, 물방울을 그려서 물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점 3개로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나타냅니다. 풀입니다. 풀입니다. 나뭇잎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의 입구를 그린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을 회전을 시켜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을 그린 것이라 봅니다. 발이 집의 입구를 향해 있는 모습에서 들어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물방울이나 나뭇잎이 떨어져서 땅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찰랭입니다. 물줄기와 물방울을 그려서 물을 나타내는데 그 물이 얼어서 덩어리가 된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런 점으로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나타냅니다. 모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지붕이라 보기도 합니다.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 있는 사람의 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팔, 몸통, 다리 부분을 그려서 사람을 나타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나 큰 건물의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분이 높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설명도 있고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신이 명령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명령을 들으면 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워져서 차갑다는 의미의 찰냉자가 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헤아릴 양입니다. 곡식을 담는 자루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깔때기를 그린 것이라 봅니다. 자루의 입구에 깔때기를 대고 곡식을 담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곡식을 담을 때 얼마만큼을 넣고 있는지 재어보고 있는 모양에서 헤아린다는 의미의 헤아릴 양자가 되었다고 봅니다.